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FOMC라는 빅 이벤트가 끝이 났습니다. 네. FOMC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연준이 75bp 금리 인상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는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파월의 발언 때문에 또 여기에 주목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매파적이었어요. 네. 금리 인하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술주를 향한 막판 매도세가 나왔고요. 이 부분이 지수를 또 끌어내렸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3%대로 하락했죠. 네, 일단 우리가 기다렸던 이벤트는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것은 그 이벤트를 어떻게 소화해 나가는가가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주 중간선거 일정도 있는 만큼 아직까지 방심하고 경계감을 늦추기에는 이른 시점이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들려왔던 소식들 밤사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점검해 가죠. 일단 예고부터 하면 저는 FOMC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거고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관련해 추가된 소식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새벽 2시쯤에 일어나셔서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또 3시까지 준비한 카카오 그룹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했고요. 내용 지금부터 같이 정리해 보시죠. 일단 어제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JP모건이 FOMC에 대한 6가지 시나리오를 미리 예측을 했었죠. 어제 함께 보기를 가장 현실적으로 봤던 대목이 이거였습니다. 75bp를 올리고 매파적인 회견을 하는 것. 그리고 JP모건은 만약 그럴 때는 보합권 정도가 될 거다. S&P 500 기준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엇나갔습니다. 오늘은 급락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내용들 지금부터 왜 그랬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일단 세시경 성명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바로 11월 성명서고요. 이게 9월 성명서입니다. 거의 내용은 동일했고요. 이 부분에 한 단락만 추가됐습니다. 그 추가된 내용을 따로 보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긴축 강도를 결정할 때 누적된 통화 긴축이 경제활동, 인플레이션, 경제와 금융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겠다라는 멘트가 들어가 있었죠. 이 부분을 보고 시장에서는 약간의 피봇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나스닥이 급등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파월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굉장히 강단 있게 이야기를 꺼냈죠.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고 언젠가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 역사는 경고한다. 조기 완화 정책을 썼을 때 어떻게 됐었는지를. 고용은 여전히 매우 타이트하고 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경로를 유지하겠다. 사실 이건 9월 대목과 하나하나 문장들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대목이 조금 시장의 관심을 받았죠. 완화된 속도로 인상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FOMC 발표 내에서 좀 유일하게 비둘기파적 면모를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나온 이야기는 다음 회의 혹은 그 다음 회의가 될 수도 있고 장난하나? 라는 생각을 살짝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야기가 시장을 끌어내렸어요. 최종금리 예상보다 높을 수도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분을 빠르게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최종금리 부분을 좀 볼까요? 지난 9월에 공개됐던 점도표. 이번은 사실 정례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점도표가 발표되지 않는데요. 12월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내년도에 대한 이 중간값 목표치가 4.6이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시장에서는 이번에 75, 그럼 12월에 50, 내년도 25bp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종금리 값 더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전망을 꺼내놓은 거죠. 그렇다면 조금은 더 계속된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인 거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그 앞에도 골드만삭스 등을 비롯해서 해외 IB에서 계속 내놓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 최종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시장은 좀 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FOMC에 대해서. 자, 11월
FMC는 여전히 물가와 고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후 가장 높은 금리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6번에 연속해서 금리를 올렸고 그중 막판 4번은 모두 다 75bp였습니다. 지난 9월 FMC 때 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75는 새로운 25가 될 거다 이런 얘기 인상 깊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75bp는 이제 어느덧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고요. 이제 9개월 사이에 거의 400bp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금리 인상 기조를 놓고 볼 때 핵심 변수로 보는 게 바로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인지입니다. 그동안은 얼마나 빠른지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는 최종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해서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됨을 시사했고요. 얼마나 길게 성급하게 내려오지 않을 거야. 명확한 증거가 보일 때까지는 우리 여기서 버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그동안은 이 패스트 부분에, 속도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이쪽으로 무게가 훨씬 더 이동한 것을 느낄 수 있었던 FMC였습니다. 느린 속도가 낮은 금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피봇에 대해서 피봇의 마약을 끊어야 한다라는 느낌을 전달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뉴욕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요. 미국의 10월 ADP 민간 고용이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이번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익스트림리 타이트, 매우 고용이 타이트하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1% 정도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와 동시에 성명서가 나오고 급등하는 움직임 1.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토해내는 흐름이었죠. 나스닥은 3.3%. 지난 성명서 때 나왔던 이야기 고스란히 다시 적어봤습니다. 고통 없이 물가 안정은 불가하다. 상당히 오늘장 고통스러운 흐름이 나왔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국채금리와 뉴욕 증시의 흐름을 보면 극단적인 반응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이 성명서가 발표되자마자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8월 의장의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나스닥이 추락하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 아래에서 다시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반응을 여실히 드러냈죠. 국채금리의 상승은 결국 빅테크의 부담이 되겠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다시금 부각이 된 만큼 경기 소비재, IT 그리고 소재 쪽 종목들이 떨어졌습니다. 빅테크는 더 이상 성장을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였죠. 테슬라는 5% 이상 빠졌습니다. 번스타인이 고평가돼 있고 경쟁 심화됐어. 너네 성장에 문제 있을걸? 이런 이야기 꺼냈고요. 애플은 정저우 공장 전면 봉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4% 정도 빠졌네요. 넷플릭스도 투자 의견이 하향되면서 5%, 그리고 퀄컴은 시간 외에서 가이던스 하향으로 인해서 실망으로 인해서 7% 급락하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전반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는 점. 자, 그럼 이런 뉴욕장의 분위기를 시장에 어떻게 소화할지 봐야 되고요. 개별 이슈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봐야겠죠.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에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인텔의 야심작 2019년도부터 나온다 하더니 유니콘처럼 나오지 않는 이 사파이어 래피즈가 드디어 정확히 날짜가 조금 찍히고 있습니다. 1월 10일에 나올 것이다 라고 어제 오후 3시경에 국내 한 언론 보도에서 단독으로 내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주가가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즉각 검색을 해봤었는데 그러고 나서 몇 분 후 외신에서도 그 기사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급격하게 DDR5 관련주들이 3시 10분경부터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파이어 래피즈. 인텔의 야심작으로 모든 기능을 때려 넣어서 그동안 그 오류 잡느라고 바빴는데 수율 문제였다. 이것이 해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어제 나왔었고 1월 10일에 출시된다는 얘기가 추가됐습니다. 자, DDR5 우리 많이 다뤄봤어요. 차세대 반도체로서 속도 올라가고 전력 소모 떨어집니다. 그래서 설계 구조 많이 바뀌어요. 생산 업체들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서 땡큐고요. 부품 업체들도 당연히 부품 다 바뀌고 판매량 올라가니까 땡큐입니다. 누구나 다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좋은 스토리가 그동안 이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때문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치 주머니에 넣어둔 긁지 않은 복권과 같은 느낌이었죠. 긁을 수 있을까요? 1월 10일이 좀 기다려집니다. DDR5 관련주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 노란불은 서버용 DDR5 매출 비중이 좀 더 높은 종목들입니다. 일단 어제 시간 외에서 일부 종목들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요. 또 추가된 기사 중에 하나가 이게 있더라고요.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 M&A나 또 공장 증설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4공장 지금 짓고 있는데 벌써 6공장 부지 지질 조사에 들어갔다. 이례적으로 빠르다. 속도를 내고 있다. 공격의 삼성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EUV 관련한 종목들 저희 성공 전략에서 꽤나 많이 거론이 됐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어떨지 좀 봐야 되겠고요. M&A 얘기 나오면 어김없이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 후보 얘기가 있기 때문에 들썩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어제 핫했던 카카오그룹주 볼까요? 어제 카카오뱅크 덕분에 카카오 형제들 간만에 웃었습니다. 물론 카카오 게임즈는 잠시 후에 보겠지만 어닝 쇼크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그런데 어제 카카오뱅크가 17%나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10% 이상 오른 건 15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2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고요. 카카오 주가는 3%대로 카카오페이도 9%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전고점, 바로 8월 전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대부분 3에서 40% 이상 빠져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제는 카카오뱅크의 호실적 덕분에 이 카카오 그룹주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견조하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카카오 게임즈가 실적 쇼크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장 초반에 6%가 넘게 빠진 데 비하면 0.25% 정도까지 낙폭은 많이 줄인 채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의 실적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발표치를 체크를 해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47%, 당기순이익도 51%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와 거의 부합한 정도, 당기순이익은 좀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는 어제 급등한 건데요. 시총 순위도 41위에서 32위로 올라가면서 우리금융의 시총을 제치는 하루였습니다. 2천만 고객을 거의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앞으로도 개인 사업자 뱅킹이나 플랫폼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먼저 또 실적을 발표했던 카카오페이도 볼 텐데요. 3분기에 9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액이 30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견조한 성장세가 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면서 다시 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이 또 카카오페이는 보호 예수가 해제되는 날이거든요. 지난 5월에도 보호 예수가 해제됐을 때 이 물량들이 나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어떻게 될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카카오 게임즈 실적을 볼 텐데요. 반면에 어닝쇼크 나타내면서 어제 홀로 좀 주가가 좋지 않았죠. 장 초반에 최대 6%대 낙폭이었는데 낙폭을 많이 그래도 줄인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실적 체크해보면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못 미쳤고요. 영업이익도 상당히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뚝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74%나 부진한 모습 나타냈고요. 이유들을 체크를 해보면 좀 논란이 됐었던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이 이탈했고 오딘 같은 기존 게임들에서 매출의 하향 안정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에버소울이라던가 여러 다양한 좀 신작들을 내년 초에 출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제 카카오가 그룹주들이 워낙에 많이 빠졌다 보니까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을 기반으로 해서 하락의 마지노선인가? 이렇게 또 기대를 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우선은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플랫폼 다운, 성장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이유가 될 텐데요. 삼성증권에서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은행 부문에서의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하고
금융 플랫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앞으로 4분기에 빼빼로데이라던가 크리스마스 같은 선물하기 쪽에 있어서 굉장히 성수기가 될 텐데 여기서 광고 외형 성장까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봐야 할 부분, 여전히 정부 쪽의 규제가 엄격한 만큼 앞으로 광고 매출의 성장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카카오 그룹주가 정말 오랜만에 웃긴 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카카오의 최근의 먹통 사태 이후로 카카오는 리더십의 위기, 기업의 신뢰 위기, 그리고 시장 규제 위기 같은 여러 가지 또 악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카카오 그룹주가 이번에 추세적인 상승의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진만쌤과 카카오 그룹주 얘기도 나눠볼 거고요. 가나 안 가나도 확인을 좀 해보죠. 어제 네. 위메이드 관련해서도 이슈가 정말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위메이드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금융권으로부터 660억의 투자를 유치받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한자산운용에서 300억 원, 키움증권에서 150억 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10억 원을 받았다고 하죠. 이 소식이 나오면서 정규장에서 위메이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위메이드 21%대, 위메이드 맥스 25%대, 위메이드 플레이까지 모두 다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이 훈풍이 게임주까지 이어지면서 게임주 쪽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관련주들도 강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시간외에서는 소폭 약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어제 또 위메이드가 이 온라인 미디어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 몇 가지 정리해보면 지난달 말이었죠.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던 위믹스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 논란을 일단은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게임의 100개 정도를 2023년 1분기에는 온보딩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이러한 얘기도 나왔고요. 앞으로도 이 블록체인 쪽에는 사활을 걸겠다라는 이야기를 대표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위메이드 그룹주를 비롯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게임주들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제 슬슬 반등에 정말 불씨가 지펴진 게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간 외에서 핫한 움직임을 나타낸 게 이쪽이더라고요. 충전과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 전기차 충전 쪽이었습니다. 현대 쪽과 롯데 쪽이 손을 잡고 전기차 동맹을 맺는다. 그래서 충전 인프라에 3천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단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시간 외에서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다라는 점, 오늘 장중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체크포인트로 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일단은 오늘은 FOMC에 대한 시장 이야기 초점을 맞춰갈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 잠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거 보고 진만쌤 초대해서 전략 챙겨보시죠. Let me say this: it is very premature to be thinking about pausing. So people, when they hear lags, they think about a pause. It's very premature, in my view, to think about or be talking about pausing our rate hike. We have a ways to go. Our policy. With Reuters, look, I'm sure there's going to be tons of confusion out there about whether this means you're going to slow in December or not. Would you say that the bias right now is not for another 75 basis point increase? So, what I want to do is put that question of pace in the context of our, and that's why I've said at the last two press conferences that at some point it will become appropriate to slow the pace of increases. So that time is coming, and it may com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or the one after that. No decision has been made. It is.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쌤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전반의 뉘앙스는 조금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완화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최종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줄이 좀 차이가 있어요.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만 결국에는 천천히 더 높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시장이 그동안에 와 속도가 어떨까 고민하다가 이제는 얼마나 높을까 이런 쪽의 고민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새벽을 다들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안 보신 분들도 많고요. 저도 이제 3시에 봤고 건님도 2시 반에 보셨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바뀌는 거는 없다라고 봐요. 어차피 12월은 75bp 할 것을 이 기존 사실화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파월 의장은 이제 실제로 그 내용을 보시면은 너무 주식 시장이 조금 더 올라왔으니까 잘 보시면 뭐 S&P도 그렇고 뭐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자산 시장의 인플레이션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 또한 너무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지수 레벨이 굉장히 낮은 구간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시장을 완화하는 장치로서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고 너무 매파적이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말씀을 드리면은 12월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화요일 날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FOMC 뭐 그렇게 크게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당장보다는 12월에 얼만큼 올릴지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하고요. 연준 입장에서도 명분이 좀 필요합니다. 물가 지수가 꺾이는 게 확연히 보이거나 어떤 이제 연준이 좀 이제 어떤 스탠스를 조치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필요한데 CPI가 중요해지겠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명분이 필요하지만 아직 명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고용이 너무 잘 나옵니다. 이제 컨센서스를 좀 타이트하게 잡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고용 지표가 매주 나오는데 매주 너무 컨센을 상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스트롱 아메리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도 어찌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미국이 유발을 하고 있고 어제 실제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너네만 잘 먹고 잘 사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지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는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일부 좀 어느 정도 시장에 해지를 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잡아두신 분들께서는 오늘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좀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네이키드 한방 포지션을 잡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포트 조정도 필요하고 이게 골이 또 얼마만큼 깊어질지 모릅니다. 당장 다음 주에 있을 CPI까지 해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오늘도 지금 나스닥 선물이 반등에 실패하고 계속 음봉 시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중에 얼마나 회복을 할지 여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보다는 시장을 대응하고 나오고 나서 일부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대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포트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되 그렇다고 비관을 가진 필요는 없다라는 이렇게 깔끔 정리되나요? 네, 결국에는 금리 인상의 끝은 다가오고요.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지 혹은 인하 시기가 얼마나 빠르게 올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12월이 마지막 구간이지 않을까. 조금만 더 버티면 결국에 우리는 가장 어려운 금리 인상 시기를 거의 끝에 터널에 다가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불빛이 보이는 느낌인데 어찌됐건 그 불빛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터널을 통과할 수 있길 바라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이나 이슈에 좀 더 민감하게 살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DDR5 얘기해보죠. 사파이어 래피즈 유니콘이냐 보이질 않는다. 말만 무성하다 얘기 있었는데 1월 10일 출시 얘기가 딱 나왔습니다. DDR5 관련주들이 장 후반에 톡 돌렸는데 장이 끝나버렸어요. 네. 오늘 어떨까요? 사실 오늘은 어쩔 수가 없겠죠. 오늘은 이제 뭐 어떤 호재도 먹히지 않을 시장이고요. 사실 오늘 가장 큰 호재는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회복을 하느냐 혹은 이제 항생지수 쪽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는지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늘 목요일이라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집을 해놓던 현물이나 선물 포지션을 얼마만큼 강하게 청산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DDR5도 마찬가지로 이슈는 나오고 결국에는 사파이어 래피즈는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언제 나올 거냐가 좀 중요한데 지금 일단 저는 조금 더 우선적인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은 이제 과연 나온다고 해서 이제 시장에서 얼마만큼 사줄지 여부, 과연 이제 사실 뭐 반도체, 뭐 이제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서버용 이제 데이터 센터들에 대해서 증설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과연 경기 침체 시기에서 얼마만큼의 투자를 기업들이 할 수 있느냐 그 여부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에 필요한 부분들이긴 하기 때문에 낮은 레벨에서 저 밸류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바로바로 이제 수익 실현만 하지 않는다라면 결국에 최후의 승자가 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 이제 약간 나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시장의 니즈가 과연 얼마만큼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하고요. 만약에 또 이제 뭐 당연히 수많은 뭐 대덕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주가 있는데 네. 어제 이제 뭐 솔더블 이제 기본으로 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본딩 와이어 개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MK전자가 좀 장중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 오늘의 주가 향방은 저도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결국의 끝이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낮은 밸류에서는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DR5 뭐 단기 시세 보고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으시고요. 조금 길게 어찌됐건 다가오는 DDR5라면 그것에 대해서 베팅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그룹주로 가볼게요. 카카오그룹주에 대해서 뭐 딱히 그렇게 좋은 얘기 해주신 적이 없긴 합니다. 근데 어제장에서는 이들이 좀 드라마틱한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또 시장이 이러네요. 오늘 좀 변동을 감내해야겠죠? 네, 변동을 좀 감내를 해야 되고 사실 일봉으로 이렇게 올랐긴 했는데 뭐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은 이제 살짝 정말 살짝 오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지기의 지속성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제도 이제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어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지 않을까 싶고요. 좀 아쉽긴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예전에 밸류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매도 포지션으로 잡아보시는 게 맞고요. 다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수 관련해서 이제 자리가 굉장히 좀 안정적인 구간이라서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속되기가 여부가 굉장히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사실상 카카오뱅크가 어제장 갖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이익 실현을 하시거나 혹은 손절을 하셔야 될 만한 타이밍이셨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는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뭐 밀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번 달 안에 바닥권에서 조금이나마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긴 하고요. 카카오뱅크는 사실 손절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제 아까 설명을 잘 해주시긴 하셨지만 이제 뭐 어제 올라서 우리금융지주 이제를 시총 역전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돈을 많이 번다고 많이 이제 좀 영업이익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돈을 못 버는데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입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은 이제 뭐 성장의 평가를 받아서 올랐다기보다는 어제 하루 정도 그냥 기쁨을 즐겼다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시장이 만약에 오르게 되면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손절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와, 이익 실현의 기회도 아니고 손절 기회라는 게 왜 이렇게 좀 깝깝하게 느껴지는지 어찌됐건 좀 냉철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집만 스픽으로 가볼게요. 제가 궁금해서 쌤 이것 좀 해주세요 요청을 했어요. 어제 2차 전지 쪽 종목들이 다 내렸잖아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정책적인 안이 나왔는데 그날 빠지니까 조금 힘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뭐 재고에 대한 이야기가 에코프로 쪽에서 거론이 되면서 전반의 분위기가 좀 이익 실현 쪽으로 갔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하락, 뭐 매수 기회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네,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을 모아가게 된다라면은 셋 다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실 이제 뭐 에코프로 ETF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투자를 할 의향이 있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에코프로 관련 주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업 영역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으면 굉장히 신선합니다. 뭐 신재생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있고 뭐 폐배터리도 있고 굉장히 핫할 수 있을 만 혹은 앞으로 더 좋아질 만한 섹터의 사업 영역을 다 가지고 있고요. 돈을 못 버는 기업도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돈도 잘 벌고 작년에 비해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밀렸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조금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는 조금 좋은 회사를 모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셋 다 사셔도 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에코프로
이제 본주도 그래도 이제 지주사의 면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뭐 분할 관련된 이슈도 실제로 이제 뭐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을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오고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굉장히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에코프로 모의 이제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독특히 하고 이제 배당만 좀 잘 주게 된다면은 네.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에코프로브엠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좋고요. 이제 파트너인 SK온이 또 이제 최근에 좀 부침을 겪다가 최근에 또 긍정적인 네.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LNF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SK온이 마찬가지로 같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관심을 계속적으로 밀림에 10만 원 초반대라면 저는 계속 매수를 할 것 같고요. 에코프로 HN 마찬가지는 뭐 매물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 이제 아리백으로 가는 내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 친환경에 대한 이슈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만 원 이하로는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 좋다. 이제 입맛 따라서 혹은 다 사시는 걸 뭐 권유드리진 않겠지만 뭐가 좋은지 모르시겠으면 다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는 세 종목 다 매력적이고 어떤 쪽에 포인트를 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진만스픽 수익률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동안 이렇게 수익률을 자주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저희가 항상 전략 짜느라 바빠가지고요. 한미글로벌이 엄청나네요. 170%. LG화학도 흐름 좋고요. LS일렉트릭 뭐 여러 번 이익 실현했다가 다시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 아바코 26%, 도화 엔지니어링도 10월 21일에 얘기하셨는데 30%. 짧은 시간 안에 각 종목별로 상당히 좋은 수익이 났고 약간 텀 길게 간 한미글로벌은 더 좋습니다. 거의 다 핫해가지고 이거 뭘 질문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해주고 싶은 종목들 몇 개만 해주시죠. 장비주 한번 아바코 한번 다뤄볼까요? 아바코, 네. 네. 일단은 아바코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장비주에 대해서 딱 적정 구간에서 찝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딱 집어서 말씀드려죠. 이제 새로 신규 관심주로 이제 뽑아봤고요. 맞아요. 아바코가 그래도 다행히 시장 대비해서 우수한 성적을 좀 거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장비 사이클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거고 이제 말씀드린 아바코뿐만 아니라 CIS도 그래도 바닥권에서 잘 올라오기 있기 때문에 장비 사이클 충분히 노려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고 아바코 사실 지금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이 오르면 팔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 나이스 타이밍이었는데. 네, 분명히 다시 싸게 살 수 있을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매도를 하시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렇지만 좋은 CIS로 교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입맛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그래도 조금의 일부 비중은 아바코는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일부 정리를 하셔도 될 만한 수익률이 나온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보신다고 하신다면 덜 오른 CIS 쪽으로 한번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바코 정말 좋은 타이밍에 말씀 주셨고 얘기하자마자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 종목이라 좋은 추억이 있는데요. 보유자 분이시라면 좀 이익을 조금은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만 좋은 회사고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빠르게 뭐 보실까요? 한미글로벌? 네, 일단은 네옴 한번 전체적으로 네옴. 다뤄볼까요? 이제 뭐 도화 엔지니어링도 있고 이제 네옴시티가 있는데 사실 뭐 빈셀만 왕세자가 또 방한한다라는 그런 단독 기사가 좀 나와서 전체적으로 으쌰으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주봉 월봉 보면 엄청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질주를 했는데 이제는 고점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 이제 고밸류 구간 이제 직전 이제 고점에 거의 근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네옴이 빈살만 왕세자가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순간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슬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이런 기사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맞다 아니다 바로바로 보도 자료를 내놓는데 아직 내놓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지만 그럼에도 왕세자가 방문하는 날 당일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내가 되지 않길 이제 그런 이제 좀 스마트한 매매 방법을 사용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닭이 씨 한번 진입 타이밍이 나온다면 그때 또 진만쌤이 잡아주시겠죠. 내일도 오실 겁니다. 위메이드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은 다음 출연자분들께 또 공을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진만쌤과 FMC 그리고 각 섹터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